시간을 선택하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다. 영국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입니다. 어떤 강연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강사가 유리 실린더를 꺼내 조약돌을 가득 붓더니 실린더가 다 찼습니까? 라고 청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는 탁자 아래에서 모래를 한 컵 꺼내 실린더 입구에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자신이 마시던 물까지 부었어요. 모래와 물은 틈 사이사이로 모두 스며들었습니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하루 일과도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살피면 반드시 틈새 시간이 있습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어요. 그때 강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교훈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더니 그는 실린더를 모두 비우고 이번에는 모래를 먼저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약돌을 넣었죠. 그러자 조약돌 몇 개가 채 들어가지 못하고 남았습니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것을 넣은 후에 큰 것을 넣으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소한 일을 먼저 처리하면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은 반드시 부족합니다. 중요한 일부터 하십시오. 그게 바로 삶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책상 위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시간 관리의 원칙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반 고흐, 영혼의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릴 편지는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화상의 직원으로서도 실패했고요, 종교단체의 전도사로서도 실패했고, 또 목사 시험을 보다가도 실패했던 뒤의 일이에요. 마치 직장에서 잘리고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에 도전했지만 거기서도 떨어진 그런 뒤에 이제는 하고 싶은 일에 매진해 보겠다며 예술을 하겠다 하면서 떨치고 나선 지 얼마 안 되었을 즈음에 쓰는 편지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정인지 오늘의 이야기에 잘 나와 있어요. 먼저 빈센트 반 고흐는요,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고백을 합니다. 직장에서 잘리고 시험에서 떨어진 뒤에 미술을 하겠다고 하니 오죽할까요? 가족들은 고흐에게 이렇게 물었나 봐요. 너는 아무 하는 일이 없다. 한 가지만 진득하게 하지 않고 왜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냐?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최종 목표가 뭐냐? 어떠세요?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꿈을 찾는다고 이야기할 때, 혹은 고시나 취업의 문턱에서 수없이 떨어질 때 우리가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듣는 잔소리와 너무도 흡사해서 놀랐습니다. 역시 사람은 다 비슷한가 봐요. 그런데 그런 비난 속에서도 고흐는 달랐습니다. 주눅들지 않았죠.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는지 한번 봐라 하고 말입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속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지쳤을 겁니다. 하지만 고흐는 아직 지쳐서는 안 돼요.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거센 비난이 끊임없이 몰아닥칠 운명이었기 때문이죠. 고흐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새 장에 갇힌 새에 비유합니다. 답답함에 발로일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시험 준비와 취업 준비 또는 직장을 다니면서 혹은 꿈을 추구하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께 용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고흐는 마침내 세계적인 화가의 실력에 도달하는데 성공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고흐는 그 10년 동안 정말 온몸이 부서지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종종 나올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테오에게 근래 내 생활이 더 보잘것없어지면서 삶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비관적인 생각에 젖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너와 함께 보낸 시간 덕분에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유쾌한 기분을 되찾을 수 있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되고 자신이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랑을 느낄 때인 것 같다. 나는 무엇보다 너와 내가 더 친해졌으면 한다. 내가 정말로 너나 우리 식구들에게 피해만 끼치고 부담이 된다면, 그래서 나를 침입자로 여기거나 불필요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면 나는 차라리 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물러서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슬픔에 잠겨 절망과 씨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우리 집에 나로 인해 그토록 많은 불화와 고통과 슬픔이 있어 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더 힘들다. 그게 정말이라면 더 이상 살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이런 생각을 품고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면 다른 생각도 떠오른다. 이건 어쩌면은 끔찍한 꿈에 불과하고 시간이 흐르면 상황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말이다. 이러한 내 생각이 옳아서 상황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진보를 계속해서 믿는 것이 미신에 사로잡힌 짓이라고 여길 것이다. 겨울이 지독하게 추우면 여름이 오든 말든 상관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부정적인 것이 너무나 커서 긍정적인 것을 압도하는 게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냉혹한 날씨는 결국 끝나게 되어 있고 화창한 아침이 찾아오면 바람이 바뀌면서 해빙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늘 변하게 마련인 우리의 마음과 저 날씨를 생각해 볼 때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다. 내가 50프랑을 보냈다는 소식이 에텐에서 왔더라. 그래서 그 돈을 받기로 했다. 물론 많이 망설였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했지만 내 상황이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으니 달리 어쩌겠느냐.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쓰는 거다. 너도 알겠지만 나는 보리나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내가 에텐 근처에 있기를 원하셨지만 내가 거절했다. 그렇게 한 것이 옳았다고 믿고 있다. 싫든 좋든 간에 나는 가족에게 떳떳하게 나설 수 없는 존재, 나쁜 놈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겠니? 그래서 멀리 떠나 있는 게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새들에게 털갈이 계절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건 자신의 깃털을 잃어버리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지. 사람에게 비유하자면 실패를 거듭하는 불행하고 힘겨운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털갈이 계절이 있기에 새롭게 태어날 수도 있으므로 이 변화의 시기에 애착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 유쾌한 일도 또 재미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를 꺼내서 너를 괴롭히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들어주었으면 한다. 나는 정열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가끔은 좀 미안한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친 행동을 하기도 했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는 바람에 조금 더 참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일도 이따금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가끔 무모한 행동을 하잖니.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나 자신을 어떤 일에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봐야 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이를테면 빵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책에 대해 열정을 갖고 끊임없이 정신을 탐구할 필요를 느낀다. 너도 그걸 이해할 수 있겠지? 다른 환경에서 살았을 때, 그러니까
예술작품으로 둘러싸인 세계에서 살았을 때 너도 알다시피 나는 그런 것에 대해 거의 광적인 열정을 품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도 그림의 나라에 대한 향수를 자주 느끼고 있다. 나는 지금 그 대신 독서에 몰두했다. 성경, 프랑스 혁명, 셰익스피어와 빅토르 위고의 책, 그리고 디킨스와 스토우, 최근에는 아이스킬로스와 좀 덜 고전적인 여러 작가들. 그런데 이처럼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은 부주해지기 쉬워서 이따금 엉뚱하거나 충격적이고 관습과 예절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사람들이 그것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예를 들어 내가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건 너도 알고 있지? 나도 그걸 알고 있고 또 그게 충격적일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일에 환멸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다. 한마디로 내가 돈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처럼 그렇게 하는 건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고독을 보장해주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 고독이 너를 일에 몰두하게 하고 내 생각 전부를 차지하면서 꿈꾸고 생각에 잠기게 할 것이다. 지난 5년가량의 세월 동안 나는 안정된 직장 없이 늘 궁지에 몰린 채 방황해왔다. 너는 내가 그동안 뒷걸음질만 치면서 나약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할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 생각이 옳을까? 나도 이따금 밥벌이란 거를 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친구들이 도와주기도 했다. 좋든 싫든 얻을 수 있는 것을 취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살아왔다. 내가 많은 사람의 신뢰를 잃었다는 건 맞는 말이다. 경제적인 형편도 좋지 않은 게 사실이고 내 미래가 처량한 것도 부인할 수 없고 더 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말도 맞다. 생계 유지를 위해 노력했어야 할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공부가 허술하고 빈약하며 필요한 것을 모두 구하기에는 내가 가진 수단이 너무 보잘것없다는 말도 틀리지 않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내가 선택한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노력을 멈춘다면 나는 패배하고 만다. 묵묵히 한 길을 가면 무언가 얻는다는 게 내 생각이다. 나의 최종 목표가 뭐냐고 너는 묻고 싶겠지? 초벌 그림이 스케치가 되고 스케치가 유화가 되듯 최초의 모호한 생각을 다듬어감에 따라, 그리고 덧없이 지나가는 최초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현해감에 따라 그 목표는 더 명확해질 것이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성취되는 것이 아닐까. 제발 내가 포기했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 나는 꽤 성실한 편이고 변했다고 해도 여전히 같은 사람이니까.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내가 무엇에 어울릴까? 내가 어떤 식으로든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지식을 더 쌓고 이런저런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뿐이다. 게다가 고질적인 가난 때문에 이런저런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고 온갖 필수품이 내 손에는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만 같다. 그러니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진다. 내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지독한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사랑이 있어야 할 곳에 파멸만 있는 듯해서 넌더리가 난다. 이렇게 소리치고 싶다. 신이여,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모든 일이 좋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도 오랫동안 그랬고 미래에도 계속 그럴 것 같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잘못된 후에는 다시 좋아지게 될지도 모르지. 물론 그걸 내가 계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다. 그래도 더 나은 변화가 온다면 나는 그걸 얻은 것으로 생각할 때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드디어, 그래, 결국에는 뭔가 되고야 마는구나. 펜이 가는 대로 적다 보니 두서없는 편지가 되었다. 네가 나를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준다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사실 쓸모없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어.
천성이 게을러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 종류의 쓸모없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사람들이다. 일을 하려는 욕구로 불타지만 손이 묶여있고 갇혀있어서, 한마디로 어려운 환경이 그를 억눌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른다고 해도 본능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기 마련이다. 즉, 나도 무엇인가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나도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쓸모있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나도 될 수 있을까? 내 안에 무언가가 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새장에 갇힌 새는 봄이 오면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딘가에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잘 안다. 단지 실행할 수 없을 뿐이다. 해방은 뒤늦게야 오는 법이다. 그동안 당연하게든 부당하게든 손상된 명성, 가난, 불우한 환경, 역경 등이 그를 죄수로 만든다.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창살, 울타리, 벽 등을 느낄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환상이나 상상에 불과할까?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묻곤 한다. 신이여, 이 상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영원히 이래야 할까요? 이 감옥을 없앨 수 있는 게 뭔지 아니? 그건 깊고 참된 사랑이다.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상의 가치이며 그 마술적인 힘이 감옥문을 열어준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과 같다.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곳에서 우리의 인생도 다시 태어난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빈센트 반 고흐, 고흐 영혼의 편지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또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이번에 리디북스 전자책 분야 전체 종합 1위를 했습니다.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혼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11 공부자극 캘린더, 365 혼공 캘린더를 주위에 공부하시는 분들께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